자, 긴가 민가 시간입니다. 수요일이죠. 어김없이 올라가는 특정한 종목군들의 파헤쳐보고 그 안에서 탑픽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저희 시간에 많이 강조가 됐었던 방위산업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위산업 대표 3주자 아시죠?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외국인들이 최근 이 방위산업주들을 포트에 담고 있다는 소식이 접해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5월 22일부터 8월 22일까지 석 달간의 외국인이 발행 주식수의 5%를 사들이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역시나 최근 7거래일간 전체 발행 주식수의 3.5%를 외국인이 매수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LIG넥스원 앞에 두 종목 대비해선 외국인 수급이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근 짧은 시간 안에 외국인의 단기 수급이 들어왔다 빠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지수에 매도 대응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종목에 왜 강한 매수세를 투입하고 있는 걸까요? 이들이 시장에서 정말 모처럼 만에 실적주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한 2년간 실적도 부진했고 주가도 빌빌거렸고 이런 흐름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항공우주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73%,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60%, LIG넥스원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을 전하면서 방위산업주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봤을 때 이들이 단기 실적 내고 끝나는 것인가? 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국방 예산이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일본도 우리를 괴롭혀 중국에 미국에 북한은 또 눈치 없이 계속 발사를 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우리도 자주 국방 이야기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국방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방위력 개선비가 연평균 증가율 10%, 5년 국방 예산 290조 5천억 원, 7.3% 증가시킨다. 이런 소식이 전달이 됐죠. 방산주는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과의 관계, 여러 가지 수출이라던가 기업 간의 얽힌 문제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섹터라는 것도 지금 상당히 많은 이들이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수주를 받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 편성 영향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방위산업주, 매력 있네, 외국인도 사네. 근데 우리 뭘 사야 되지?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찾아봤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이나 자주포 장갑차 만들고 한국항공우주는 날아다니는 애들 만들고요. LIG넥스원은 정밀 타격이나 레이더 등의 감시 정찰을 하는 쪽, 조금 고도화된 기술 부분에 집착이 돼 있습니다. 빅텍 같은 경우는 방향 탐지, 군용 전원 공급 장치 이런 것들을 만든대요. 우리에겐 익숙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 매력적인 기업이 있을 텐데요. 어디가 될 것인가 그 탑픽 종목을 오늘 이 시각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님과 함께 테마 긴가민가 그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방위산업주요.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줄줄이 목표 주가를 올려잡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배경과 또 판단에 대한 팀장님의 시각을 듣고 싶어요.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이 또 매수를 보인다는 것은 또 특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실적 개선이 좀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에 시장 자체가 어지럽다 보니까는 또 실적이 기대가 되고 뭔가 하나의 모멘텀이 또 주목이 되고 있는 업종군 위주로 관심이 모아지기 마련인데요. 사실 방산주의 좀 과거 흐름을 말씀드리면은 근간 2년에서 3년간의 침체기를 좀 겪어왔었습니다. 이 침체기를 겪어오면서 올해부터는 또 새롭게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서야 다시 관심이 모아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정세 자체가 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워낙 불안정한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새롭게 좀 대안주로 좀
좀 나설 수 있는 게 방산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어적인 또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불안한 시장 안에서도 새롭게 좀 떠오르고 있지 않나라고도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에 대해서 이제 경기가 또 하락을 하고 있고 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적인 관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시장 안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방어적이면서 그래도 안정적인 업종군을 좀 살펴보자라는 관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방산주가 좀 떠오르고 있지 않나라고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방산주의 장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수출이라든지 무역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워낙에 정부 위주의 또 그 정부 예산에 따라서 또 발주가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불안정에 따른 어떤 부분들이 크게 좀 작용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시장 안에서도 좀 새롭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금 주목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일단 2020년에서 2024년 향후 5년간의 국방 예산 계획을 살펴보면은 약 그 290조 5천억 원 정도 좀 책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도 제기가 되면서 새롭게 방산주가 올해 시장 안에서 좀 떠오르고 있는 이유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방산주에서도 사실 앞서 살펴봤던 굵직한 세 기업뿐만 아니라 뭐 빅텍, 스페코, 휴니드 뭐 여러 중소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좀 짤막하게 대형사, 중소형사 어느 쪽에 조금 더 매력도를 느끼시는지. 네, 중소형 방산주 그리고 대형 방산주들이 성격이 워낙에 다릅니다. 네. 먼저 중소형 방산주들을 살펴보면 좀 더 테마주적인 성격의 강한 흐름들을 보여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거에서부터 살펴본다면 오히려 북한과 이슈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었죠. 급등하거나 또 급락하거나 이렇게 좀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워낙에 테마성의 이슈 그리고 이렇게 뉴스에도 좀 작용에 민감한 모습 보였습니다.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라든지 모멘텀 자체가 주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워낙에 이슈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형 방산주에 대해서는 대응하기 힘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주가 자체가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보면은 오히려 실적이라든지 어떤 가치적인 부분에 주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적인 흐름에만 좀 집중을 하게 됩니다. 중소형 방산주들이 그렇다고 좀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보다도 주가의 성격 자체가 워낙에 좀 이슈에 민감한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종목들을 대응하시게 된다면은 좀 특정 실적이라든지 어떤 좀 기업의 내용보다도 기술적인 흐름 위주로 좀 대응을 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 위주로만 좀 살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대형 방산주를 좀 살펴본다면 오히려 개별 실적이라든지 또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성을 좀 살펴보시면서 옥석 가리개가 중요하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글로벌 분위기에 따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대형 방산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좀 챙겨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대형 방산주 위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소형 방위 산업주에 대해서는 테마성 성격이 워낙 짙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 트레이딩 대응만 해보자라는 판단이셨고요. 대형사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꼭 필요하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들 종목군에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김진경 팀장의 탑픽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대표적인 방위산업주들 골라서요. 각각의 매력 포인트 혹은 위험한 부분 짚어보고요. 김진경 팀장님의 최종 탑픽 선택까지 가겠습니다. 팀장님, 방위산업주 하면 한국항공우주, LRG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먼저 꼽지 않습니까? 이들 각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제가 이 방산주 안에서도 좀 더 대형주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사실 빅텍이나 스페코도 말씀을 드려볼까 했지만은 워낙에 테마성이 좀 짙은 종목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종목보다도 좀 더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대형 방산주 위주로 좀 더 속속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공우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안에서도 좀 더 대장주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시장 안에서 이러한 좀 종목들을 기특하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최근에 주가 상승 이유를 살펴보면은 외국인이 근 3개월간 쌍끌이에 가까운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좀 더 유입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외국인 매수가 강한 주가 상승에 좀 뒷받침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수주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죠. 최근에 보잉이 미국 전투기 날개 교체 사업 수주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로 인한 낙수 효과를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항공우주가 2007년부터 보잉에 납품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기대감도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항공기 수출이라든지 또 수리온, 계열 헬기, 정상 납품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추가적으로 좀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공우주의 앞으로의 실적 개선을 기대를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LIG 넥스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의 경우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2분기 영업이익이 이미 시장 컨센서스를 또 상회하는 기록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하반기에 따른 실적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올해 들어서 좀 좋은 성적들을 좀 내놓고 있는 또 기업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유도무기 해외 수출이 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수출 비중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국내보다도 해외 부분에서 좀 매출이 자체가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해외 시장 안에서도 어떻게 좀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LIG 넥스원의 좀 주가 상승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다른 경쟁사와 대비해서 또 차별화를 좀 꾀하고 있는 게 신흥국 시장 위주로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오히려 좀 선진국보다도 신흥국 시장 안에서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LIG 넥스원의 또 해외에 대한 매출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경우는 하반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최근 일단 주가 자체가 근 보름간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계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고 요즘 시장 안에서 실적 이 위주로 좀 흘러가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더욱더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항공 엔진 부분에 대해서 좀 마진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또 방산 부분 안에서도 K9 자주포 수출 물량이 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이 골고루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 주었기 때문이죠. 자회사 하나 시스템이 이제 연내 기업 공개를 또 앞두고 있고요. 하나 디펜스의 대규모 수주 성공 소식도 오히려 일단 새롭게 모멘텀으로 좀 작용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업도 개선이 되고 있고 자회사들이 또 힘을 써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충분한 성장 가능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하반기 실적 기대감도 점진적으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 각각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 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진경 팀장님은 이 중에 뭘 사실 것인가? 네, 일단은 제가 세 종목 모두 다 매력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탑픽 종목 항공우주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우주 이렇게까지 외국인의 쌍끌이로 매수가 유입이 된다라는 점이 가장 긍정적으로 좀 꼽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렇게 3개월간에 좀 계속적으로 좀 매수가 유입이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 국내 시장에서 오히려 외국인이 외면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항공우주에 대해서는 꾸준한 어떤 조금 수급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항공우주가 이렇게 외국인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진다면은 다시금 좀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장 탑픽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이라크 완제품을 이제 납품을 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좀 성적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라크에 대한 좀 납품이 오히려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실적 성장이 또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또한 이렇게 추가적으로 스페인이라든지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수주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은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수가 유입이 되고 또 시장에서 관심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항공우주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을 살펴보시면은 오히려 안정적인 흐름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죠. 시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우상향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큰 추세 이탈 없이 굳건하게 지켜내는 종목 찾기가 굉장히 드문 상황인데요. 하반기 실적 기대주로도 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평선 자체가 완전 완벽하게 또 정배열로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추세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항공우주에 좀 관심을 두고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추세 매매로 대응을 하셔야 되시기 때문에 손절 라인의 경우는 21선으로 잡고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최종 목표가의 경우는 44,0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신다면은 좀 더 안정적이면서 중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주로 부상을 하고 있는 방위산업주에 대해서 오늘 테마 긴가민가 시간을 통해 짚어봤습니다. 김진경 팀장님의 이 섹터 내에서 탑픽은 한국항공우주다 이야기 주셨고요. 오늘 39,150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목표 라인 44,000원까지 바라보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테마 긴가민가 오늘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님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지수 모두 상승입니다만 뭐 좀 어수선한 종목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네요. 지금 속보로도 확인을 하셨겠습니다만 신라젠이 지금 26% 급락으로 이 급락 VI가 발동돼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이 주가 조작 혐의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일단 크게 또 흔들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네요.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신라젠으로 인해서 피를 보고 또 그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 바이오 종목 피해가 상당히 큰데요. 또다시 악재성 이슈가 들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마감까지 과연 신라젠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도 이벤트가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미리미리 점검을 좀 하시죠. 내일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결정이 나는 소식이 들려올 거고요. 종목으로는 LG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 준공 소식 그리고 동부제철 거래 정지가 내일입니다. 미리미리 오늘 체크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공감10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